자, 이번에는 이 매불쇼 이슈가 이번에 좀 터졌어요. 아 근데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끝나신 줄 알고 정리하고 계셨는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네. 아, 요건 조금 좀 재밌어요 이번 시간에. 아, 재밌는 시간이에요. 네, 매불쇼 이슈가 터졌어요. 매불쇼 이슈가 터졌어. 매불쇼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가는 줄 알고. 네, 즐기면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은 봤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그리고 박동희 기자라고 있어요. 네. 이 두 분이 매불쇼에 나와서 김병지 알죠? 아주 유명한 선수 출신 이분 누군데요? 자꾸 저기 계시는 거야? 네. 김병지 특혜 의혹을 그 두 사람이 매불쇼 그리고 각자 자기들 채널에서 또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김병지가 자기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너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또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 누가 진실인지 관련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 오늘은 우리 박동희 기자가 약간 좀 쫄렸는지 백을 한 명 데려왔어요. 조금 쫄렸나 봐. 백이 있다고. 나도 백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 한 분을 백으로 모셔왔습니다. 일단 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수 시절에 매불쇼에 출연한 적도 있거든요. 가수 시절의 리아.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의 김재원 의원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리아입니다. 국회리아. 매불쇼에 그 가수 시절에 나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그거 재밌었잖아요. 네, 그때 깻잎 원룸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되게 많이 웃어주셨어요. 많이 웃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이게 축구 관련해 가지고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댓글 봤더니 참 리아 닮았다는 글이 많은데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동일인이에요, 여러분. 리아 닮았다는 얘기 많아. 가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병지로부터 지금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 열사. 원래는 야구 전문 기자인데 그렇죠. 축구 열사로 거듭나고 있다가 지금 큰 제동이 걸렸습니다. 약간 거리두기 해야죠 이제. 거리두기 해야죠. 우리는 괜히 선수로 뛸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중재자로 가면 됩니다. 박동희 기자님 박수로 모십니다. 백 있으시니까. 아니 근데 저는 부담감이 없는 게 저는 잘 공격을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 박문성 씨 공격을 하셔서 아니 기자님 이름도 제목에 들어가 있고 제 이름도 언급을 하셨네요 그분이. 저 몰랐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속상한 게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제목에도 박동희 이름이 있어. 그 영상에도 박동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박문성 얘기만 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러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솔직히 뭐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난 좀 괜히 올린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박문성, 박동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나는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거나 잘못된 팩트가 있으면 나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소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 내 관점에서는. 그 영상을 본 분이 네 줄 요약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결국 아들을 토트넘에 보낸 건 맞다. 맞다. 형사 소송은 안 걸었지만 민사는 걸었다. 민사는 그리고 걸었다. 칸쿤엔 안 갔지만 멕시코엔 갔다. 마지막에 장남과 차남은 절단이다. 장남과 막내다. 이게 농담 같잖아. 조롱 같잖아. 진짜 그래. 그 누가 요약했는지 잘했네. 그러니까요. 그 김병지 강원 FC 대표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해 11월에 저희가 기사를 쓴 걸 가지고 민사 소송을 거셨어요. 보통은 형사 고소를 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영상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건지 내가 좀 힘들었는데 일단 요걸 정리를 하고
새로운 또 문제 제기를 또 들고 왔다 이 와중에 진짜요?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기자님이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좀 상황을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빠르게 좀 할게요. 박문성 해설위원하고 박동희 기자는 김병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병지 대표가 이제 반박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불쇼에서 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문제 삼았어. 네, 그래서 약간 좀 우리도 당사자성이 있어서 이거를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박문성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김병지 자신이 칸쿤에 외유성 출장을 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매불쇼에서 국회 영상을 틀었었거든. 그 국회 영상 보면은 칸쿤에 안 갔다는 얘기가 나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그 국회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증인과 같은 K리그 시민구단 대표들이 멕시코 출장 다녀왔죠? 본인도 다녀왔습니까? 저는 K리그 대표로 다녀오지 않았고요. 대한축구협회 임원 자격으로 따로 다녀왔습니다. 증인과 같은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표 상당수가 1인당 1,600만 원의 비즈니스석 이용하고 칸쿤에 2박 놀다 왔습니다. 선수단과 유소년 예산 부족하다면서 대표들은 호화 외유성 출장 다니고 있네요. 25년에 시민구단 14곳에 1,300억 원이 넘는 혈세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합쳐도 순이익은 27억에 불과합니다. 세금과 보조금 빼면은 흑자 구단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예. 이거 저희가 틀었던 영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병지는 멕시코에 갔고 시민구단 많은 시민구단의 관계자들은 칸쿤 외유성으로도 갔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거든.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병지 대표가 억울하다고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칸쿤에 갔다는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칸쿤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멕시코 갔던 이유는 대한축구회 부회장 자격으로 멕시코 경기와 미국 경기를 보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칸쿤에 간 사람으로 완전히 알고 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해야 될지가 좀 난감합니다. 예. 김병지 강원FC 대표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원FC 단장은 프로축구단 소속으로 칸쿤에 갔어요. 그런데 이 지자체 프로축구단 가운데 대표이사와 단장이 같은 기간 한꺼번에 멕시코에 간 건 강원FC에 유일해요. 본인이 칸쿤에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지자체 프로축구단의 수뇌부 둘 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구단이 비었다는 거는 저분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억울할 게 없는 겁니다. 네.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다 플러스 한마디만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워딩이 정확히 김병지 대표와 같은 시민구단 네. 대표들이 그렇게 갔다는 얘기였죠. 맞아요. 네, 다시 워딩을 보면. 네. 그런데 김병지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부회장으로서 대한축구협회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뉘앙스도 저는 담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안 갔어요. 네. 난 칸쿤 안 갔거든. 나는 그냥 월드컵 갈라만 했거든. 멕시코만 갔거든. 부회장 자격으로 갔어. 부회장이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전혀 못 알아듣고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 반박하기가 참 어려워. 이게 도대체 난 왜 올렸는지 솔직히 내가 지금 김병지 대표를 내가 막 조롱하자는 게 아니고 네. 나 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의아해서. 네, 진짜 의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병지 대표는 강원 FC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민혁 선수 알죠? 네. 양민혁 선수가 강원 FC에 있다가 영국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 FC하고 토트넘이 협력 프로그램으로 유소년 선수들의 런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 근데 여기에 김병지 아들이 포함됐어. 네. 그래서 이게 특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야. 왜냐 아들이 강원FC 유스가 또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이게 문제 제기를 했어.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나는 사과를 했는데 이걸 왜 또 다시 들추냐고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문성 씨가 1년이 지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한 이유가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문성 씨는 제가 1년 전에 이 일로 인해서 사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사과했던 일을
덜쳐내고 세금을 막 쓰는 사람처럼 악의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반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김병지 대표님이 하신 말이 차남이 아니라 그거 있어. 막내였다. 내가 바로 연결할게요. 그렇죠. 요거는 예, 뭐 그냥 예, 넘어가고. 예. 그리고 박동희 기자는 네. 김병지 장남의 네. 김병지의 장남이 어떤 이제 회사를 다니거든요. 그 회사를 통해서 강원 FC 선수를 영입했다. 이건 특혜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아들 특혜 문제도 지적했죠. 네, 좀 전에. 그런데 이제 매불쇼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장차남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썸네일에 올렸어요. 네. 매불쇼가. 그런데 이제 김병지 대표는 장차남이 아니라 장남과 삼남의 문제다. 라고 조금 억울해했는데요. 이게 내가 이걸 다루면은 약간 내가 뭔가 좀 조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김병지 영상이 아니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아이는 셋째 아들입니다. 탐사 보도라면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 관계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가족 구성은 확실히 했었어야죠. 예. 저는 저 아드님 문제는 제가 탐사 보도한 적이 없는데, 근데 물론 억울하실 수는 있겠죠. 차남이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저 문제 역시도 김병지 대표는 정말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 특혜잖아요. 누가 봐도 특혜 본인이 사과했던 건데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왜 지금 다시 들춰내느냐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자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구단 대표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본인이 조금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박동희 기자가 장남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썼다가 고소당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매불쇼에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지가 고소한 적이 없는데 왜 박동희 너는 마치 권력에 탄압받는 것처럼 거짓말로 프레이밍을 하느냐, 이 나쁜 사람아 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 사과해야겠다 했는데 김병지가 고소한 게 아니라 강원 FC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거다.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참 다룰수록 나도 좀 그런데 그 부분 영상 보겠습니다. 박동희 기자는 김병지 대표에게 고소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동희 기자를 형사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동희 기자 개인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강원FC 구단에서는 더 게이트 신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병지에게 고소당했다고 한다면 박동희 기자는 권력자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했지만 저는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 일이니까요.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민사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형사 고소 정도 제가 구분할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게 재미난 게 저 민사 소송의 모든 내용이 김병지 본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강원도 우상호 지사가 구단주를 겸하고 있거든요. 우 지사님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본인에 대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를 강원도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 로펌이 굉장히 비싼 로펌이에요. 오히려 더 문제라는 거네. 더 문제. 그래서 여기 신 변호사는 계시겠지만 모든 민사소송의 내용이 자기 아들과 관련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단 돈을 쓴다는 게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게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문제를 사실은 구단의 문제처럼 해서 구단이 아예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단에서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대변하는 거다. 맞습니다. 네.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금 문제를 새롭게 지금 제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들여다봐야 될 문제죠. 저는 이분이 조금 말씀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그런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요렇게 하세요라고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이제 아들의 특혜 문제에서부터 왜 그게 막내고 장남이고 그런데 왜 그 가족 구성원도 확인을 안 해보고 네. 그러시냐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사실은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잖아요. 그게 장남이건 핵심이죠. 막내건이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본인이 잘못, 본인의 아들의 특혜와 관련된 부분을 소송을 이제 하는데 그걸 도비를 갖다가 써서 소송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고소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저기 구단에서 소송을 한 거야. 이렇게 피해가고 있거든요. 피하다가 더 큰 문제를 근데 제가- 맞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정말 그 죄송합니다. 게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다 굶었습니다. 국회의원이십니다. 국회 리아입니다. 아, 리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재미난 거 하나 보내드릴까요? 제가 지금 박동의 자료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우리 그 존경하는 김병지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나를 조사를 했지만 어떠한 징계도 난 받지 않았다라고 아까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혐의라고. 그런데 바로 오늘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에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바로 저 결정문인데 저 결정문이 뭐냐면 신고인 김병지, 피신고인 김병지 대표가 셀프 신고를 했어요. 스포츠윤리센터에 나를 조사해달라. 내 아들이 에이전트 활동하지 않았다고 나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이 주문을 어떻게 하면 이 사건 신고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셀프 신고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진짜죠. 이거 이게- 위험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 문서에 제가 스포츠윤리센터 만들어질 때 제가 태동 역할을 했었고 안녕합니다. 네, 국가인권위의 자문을 스포츠 자문을 오래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건 한마디로 뭐냐면 문 앞에 돌려보낸 서류를 두고 내가 재판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없어서 각하된 게 아니고 네. 혐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이거의 요건 성립이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네가 니를 셀프 신고해가지고 니를 징계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럼 이 사실은 김병지 대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당연히 모르고 알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알겠죠. 네. 예. 근데 이거 한 장을 일단 받고 싶었던 거죠. 아니, 변명을 이러면 하려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지 그래서 않나? 저는 김병지 대표께서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면 각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혼동하실 수 있겠는데 당연히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논의한 적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런 부분은 김병지 대표도 잘못됐습니다만 그 주변의 분들도 정말 잘못된 거 알려줘야죠. 각하의 뜻이 뭔지. 각하와 네. 무혐의의 네. 차이를 모르시는 뭐 거고. 주변 분들까지는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김병지가 김병지를 신고해서 이게 각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딴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제 달라질 수 누가 할 있지 수도 않겠느냐.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병지 장남이 취업한 애플라인드 맞나요? 맞습니다. 애플라인드라는 회사가 제작한 유니폼을 강원 FC에서 입는다라는 특혜 의혹을 또 매불쇼에서 맞아. 박동희하고 박문성 둘이 나와서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병지 대표는 이거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 특혜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게 뭔가 봤더니 특혜를 줄 것 같으면 김병지 축구 클럽에도 그 유니폼을 입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어리둥절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강원 FC가 이 유니폼을 안 입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입히긴 입혔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이걸 왜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강원의 대표이사인 김병지 대표의 장남을 여기 애플라인드에 취업을 시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취업을 시켰는데 이 회사에서 선수를 대는 에이전트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강원에 입단을 시켜요. 그렇죠. 애플라인드의 요 브랜드의 유니폼을 강원이 또 입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애플라인드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라면 김병지 축구 클럽부터 애플라인드 유니폼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강원 FC 구단은 애플라인드 사로부터 어떤 특혜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애플라인들을 선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견적을 비교해서 애플라인들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유니폼을 안 입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이거는 크다.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네. 네. 진짜 저는 좀 어려워요 제가. 저나 박문성 위원이나 강원 FC를 특정 구단, 그 특정 대표회사를 저격하려는 게 아니라 강원 FC라는 구단을 통해서 지자체 프로축구단들이 너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김병지 대표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스포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만 있다면 그 실수는 성공한 거랑 똑같거든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되는데 저렇게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스포츠 윤리센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김병지 대표에서 정말 자신감이 있으면 저를 형사고소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스포츠 윤리센터에 왜 진정을 넣겠습니까? 스포츠 윤리센터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강대강하리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칸쿤 외유를 갔던 그 지자체 프로축구단 임직원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에서 아마 강원FC와 김병지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김병지 대표이사께서 그토록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 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근데 아무튼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거는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입니다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법조인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어느 관점에서 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틀어서 잘못된 팩트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바꾸려고 저는 이 해명 영상이 나온 게 아닌가. 사실은 이 지금 문제 제기했던 큰 틀에서 팩트가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틀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 제작은 그 탐사 보도로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반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를 부각시킴으로써 이거는 확실히 프레임 한번 조정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근데 언론에서는 그 진짜로 그 민사 소송 제기한 그 사실에 대해서만 주목하더라고. 왜 그런지 그렇게 아세요? 되죠. 네. 우리나라 언론의 스포츠 언론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요. 취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단과 다 얽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구단이 뭔가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받아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단이 뭔가 발표를 한 보도 자료를 냈을 때 그 기사는 수없이 나오는데 그 구단의 보도 자료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기사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우리 의원님 혹시 오늘 뭐 또 특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있습니다.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원 FC가 뭐 730억 홍보 효과 이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730억 홍보 효과를 냈다 이러면서 사실상 들인 돈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해내지 않았냐 김병지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많다. 의원실에서 직접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중계 화면 노출되는 거, 이 산출을 어떻게 했냐면은 중계 화면을 노출을 하고. 입간판 유니폼 로고 노출 시간 곱하기 정규 TV CF 단가 곱하기 정규 TV로 나갔어요? CF로?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청률까지 곱해서 그리고 국내와 해외 환산액을 더해서 근데 해외 중계는 실측치가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가상치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18개 시군 지원 예산 이것을 분모로 두고 투자 대비 효과의 5.08배를 산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은 거는 다 갖다 놓고 이게 실측된 부분들 아닌 것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5.08배 우리가 홍보 효과를 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강원 FC 경기할 때 얼마나 관객이 오셨냐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네, 축구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경기별로 몇 명 들어갔는가 산출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도비 의존도도 하향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다릅니다. 2021년에 도비 보조가 110억이었는데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120억. 그다음에 26년에는 아직 그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130억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밑에 보면은 시공 광고 20억. 그다음에 시공 광고가 19억, 26억, 24억, 24억. 그리고 아직은 미집계된 130억과 플러스 시공 광고 미집계까지 다 합쳐서 보면은 5년간 20억은 최소한 도비가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도비 의존도를 하향하면서 우리가 홍보 효과를 이렇게 냈으니 장사 잘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호도하려고 그러는 그런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자꾸 이렇게 회피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봤었던 것도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게 되신 부분들인데 이 축구협회에서부터 시도 구단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보 좋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돈줄부터 털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계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단락을 해도 내놓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위원장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김재원 의원실 자료 다 줬는데요. 그래갖고 봤더니 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죠. 위원장님 지금 방금 전달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이런 거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제가 한번 물면 안 나요. 축구협회 프로축구 시민구단 국민감사 청구안을 내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이게 국민이 청구하실 때에는 300명이 연명을 하시면 돼요. 벌써 50명 이상이 하셔가지고 청구안을 제가 마련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해서 협회 시민구단의 임의적 회계 감사 대상 감사원법 23조에 근거해서 국민감사 청구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전자서명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감사원도 참 좀 시대를 못 따라가신다. 이거 전자서명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편지로 받아야 되고 연명을 받아야 하는데 성명, 생년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직업, 주소는 구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셔서 국회의원회관 553호 김재원 의원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양식은요? 나중에 양식은 이 뒤에 붙어 있는데요. 양식은 별게 없어요. 다운을 받을 그게 아니라 의원님 뒤에 붙은 걸 내가 어떻게 갖고 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말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 양식은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그다음에 서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주소는 구까지만 쓰시면 되고 국회의원회관 553호 한 장짜리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 보내겠다. 그래도 서류가 이만큼 돼도 받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감사원에서. 그래서 300명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 청구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회계서부터 다 받아보면은 어디까지 도랑치고 가재 잡았는지 어디까지 누이 좋고 매부를 했는지가 조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박이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무자격 에이전트 뭐 영입 문제서부터 그건 다음에 해서 하셔야죠. 네, 다음에 또 할까요? 예, 다음에 하셔야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은 왜 이 축구에 대한 비리, 부패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판 거예요? 저는 유소년 축구 문제 있다 얘기서부터 듣고 그러고 파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저희 엄마가 너무 축구 팬이셔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집에서는 강제 시청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토트넘은 이번에 감독이 누가 왔고 뭐 모리뉴 감독은 뭐 패션 센스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강제 시청하는 입장에서 대박이네.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보고 있으니까 유소년 축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가만히 보니까 유소년 전용 이제 예산도 자기 그 천안 축구 종합센터 짓는 데다 갖다 쓰고 문체부에서는 그것도 동의해가지고 그걸 예산이 아예 전용 예산으로 박혀 있는 거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부에서 얘기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바꿔줄 리가 없고 대박인데. 차관들이 다 거기 부회장으로 가 있어?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1억 받았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얘기 도는 건 3억 5천을 받았대. 그러면 3억 5천씩이나 연봉을 받고 그러면 차량 못 타는지 차량도 지원이 되는지 내놔 그랬더니 안 내놓는 거죠. 그럼 뭐 이상한 거잖아요. 뒤가 구리니까 안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일단. 네. 아니 리아 시절에는 이렇게 말 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을 엄청 잘하시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
더 대박인 거는 말씀이 빠르신데 딕션이 좋아서 다 들린다라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이렇지 않았거든. 네. 매불쇼 나오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 문체위 국회의원 가운데 이 서류를 이렇게 일목요연에 설명할 너무 수 쉽게 있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더라고.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재원 의원실이 대한민국 문체위 의원실 가운데 정말 가장 뛰어납니다. 오, 진짜요? 가장 뛰어납니다. 보좌진들이 정말 잘해주시고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맨날 미안하죠. 지금 댓글에서도 똑소리 난다고 난리고 음. 그 지금 양식 있잖아요. 다운받게 해달라고 지금 아, 예, 청원이 예. 들어옵니다. 그만해, 이제. 네, 다운 받도록 제가 블로그에. 그러면 올려놓도록. 네. 알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국회리아에 국회리아.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는 잘 못하시죠 이제는. 그래요. 노래. 원래 선거법이랑 그 다음에 네. 우리 국회법상 겸직 금지가 돼 네. 있었는데 선거법에서 제가 상업행위가 아니고 그걸로 돈을 벌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허. 아니 그러니까 가창력이 떨어졌냐는 질문이에요. 아니요, 안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네. 어디 한 소절 잠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축구 얘기를 들으셔서 또 화가 나 계신 가슴이 답답합니까? 되는 일이 없나요? 어차피 그대로네. 살아야 한다면 힘을 내어 삽시다. 너무 멋있어요. 오, 소리 끼친다. 야, 그대로네. 그대로야. 너무 너무 감사하네. 뭘 자꾸 무례해야 돼. 우리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누가 무례해요. 네, 괜찮아요. 네, 저는요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권위를 지켜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 권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아니 그때 매불쇼 나왔을 때 말이 그냥 중언부언이었어요. 그래서 깻잎 원님 때문에 웃으셨죠. 맞아요. 야, 엄청 말씀을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